네, 일요일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정종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3위 경쟁입니다. 네, 어떤 3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서울시장 선거 얘기입니다. 지지율만 놓고 보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이렇게 12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보시면 안면이 있는 후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네요. 언론도 많이 조명을 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후보들 간 이 3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까? 네, 굉장히 치열합니다. 대안을 놓고도 그렇고 이 인물 간의 비판도 아주 치열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녹색당 후보였던 신지혜 무소속 후보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허경영 후보에게는 절대 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허 후보가 이른바 과격한 공약들, 이색적인 공약들로 선거 때마다 눈길을 끌기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이 정치 허무주의를 키웠다고 비판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고 있는 자신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 되려면 기탁금도 5천만 원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 여러 후보들이 5천만 원이나 되는 기탁금을 내고 출마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후보 자격을 얻으면 마이크를 쥘 수 있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 유세를 하거나 아니면 TV 토론에도 나가서 자신이나 혹은 정당의 생각을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본소득당이나 여성의 당은 이름처럼 이 기본소득이나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태양 미래당 후보의 경우처럼 이 청년청, 소수자청을 설치하겠다는 이 기성 정치에서는 보기 힘든 공약들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는 해도 선거 때 반짝 홍보하는 거에 비해서는 들여야 되는 돈과 시간이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정치라는 게 인지도 싸움이다 보니 인지도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쌓아 올린 인지도를 꼭 정치에만 써먹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이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요, 프로필 잠시 보시면 이번에 직업에 강연업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강연업이라는 게 인지도가 곧바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 허 후보 측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얼마나 버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체적인 액수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경연 후보가 강연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지자들이나 혹은 본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강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취재를 해보진 않았지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매일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이런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